전국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데 대해 전국 10개 시도가 경상남도와 같은 방식으로 직접 예산을 편성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 급식조사 특위가 발표한 6천억 원대 급식 비리 의혹에 대한 공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돈을 받고 경남FC에 유리한 판정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심판들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혐의가 드러날 경우 파장이 예상됩니다. 주인 없는 길고양이와 개가 화살을 맞아 부상을 입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길을 어지럽히고 시끄럽다는 이유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정부에서 넘어온 누리과정 예산을 도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자 경상남도가 직접 편성,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10개 시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하면서 일단 보육대라는 피하겠지만 문제는 여전합니다. 천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예산을 편성해 시도로 보내고 시도는 시군으로 다시 내려보내 대신 집행하는 방식입니다. 3세에서 5세 어린이집에 한 명당 매달 29만 원씩 지원합니다. 경남에는 대상 어린이가 4만 1,500명입니다.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에 줄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경남도교육청도 내년도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1,44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교육청이 나중에 줄 것으로 보고 먼저 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예산을 주지 않으면 도교육청에 줘야 하는 법정 전입금에서 상계 처리하겠다고 밝혀 도교육청이 예산 편성권 침해라며 반발했습니다. 경상남도처럼 서울과 인천, 전남 등 전국 10개 시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충남은 도를 거치지 않고 시군이 바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대구, 경북, 울산은 시도교육청이 절반을 편성해 파행을 피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아직 편성하지 않은 곳은 대전, 경기, 충북입니다. 보육대란을 우려한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의 반발은 일단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지만 2년째 이어지고 있는 누리과정 보육료 혼란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영수입니다. 경남도의회 급식조사 특위가 밝힌 6천억 원대 급식비리 의혹에 대한 공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체 급식비의 절반 이상이 비리라는 게 맞느냐는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의회 급식조사 특위가 밝힌 6천억 비리 의혹 논란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의원들도 6천억 원은 4년간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데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 속에 도교육청에 철저한 검증과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6,022억의 급식 비리 같으면 이 교육청 문 닫아야 됩니다. 저희 도의원뿐만 아니고 도민들이 충분하게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경남교육청은 특위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6천억 원이란 엄청난 비리 의혹을 제기해 급식 종사자와 학교를 비리 집단으로 내몬 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조사특위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엄정히 처벌을 할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도의회의 발표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 도의회의 책임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 급식조사특위는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와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것인데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급식 비리가 부풀려졌다며 사실을 왜곡한다고 맞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돈을 받고 특정 프로축구단에 유리한 판정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심판들을 검찰이 소환 조사했습니다. 연루된 심판은 모두 5명으로 혐의가 드러날 경우 파장이 예상됩니다. 황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지검은 최근 국내 프로축구 심판 5명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외국인 선수들과 계약할 때 몸값을 부풀려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종복 전 경남FC 사장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안 전 사장은 구단 스카우트 출신인 지인을 통해 경남 출신인 이들 심판들에게
경남FC가 2부 리그로 강등되는 것을 막으려고 돈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경기는 경남FC가 최근 2년간 치른 21경기로 검찰은 이들 경기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심판들이 경남FC의 경쟁팀을 상대로 불리한 판정을 했을 개연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은 심판 중 2명은 경기에서 제외됐으며 나머지 3명은 지난해 말 심판 재임용에서 탈락했습니다. 심판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검찰은 재소환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프로축구 연맹 측은 의혹이 있는 경남FC 경기를 자체 분석한 결과 승부에 영향을 주는 판정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길을 떠도는 개와 고양이들이 누군가가 쏜 화살에 맞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길을 어지럽히고 시끄럽게 군다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이렇게까지 했어야 할까요?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동물병원에서 외상 치료를 받고 있는 길고양입니다. 몸을 웅크린 채 잔뜩 겁먹은 표정입니다. 주택가에서 누군가 쏜 화살을 맞았습니다. 오른쪽 등에서 왼쪽 엉덩이를 관통한 50cm 길이의 화살을 맞은 채 나흘 만에 구조됐습니다. 화살이 이제 간이라든가 신장, 이제 그런 장기들을 좀 피하게 돼서 심각한 상태까지는 진행이 안 되었고요. 경찰은 고양이에게 화살을 쏜 45살 김모 씨를 붙잡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레저 영화를 집에서 가지고 나와 5m 거리에서 고양이를 조준 사격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길고양이가 매일 밤 시끄럽게 울어대고 쓰레기 봉투를 뜯어 화가 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길고양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6월에는 화살을 맞은 개가 발견돼 유기동물 보호소로 보내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쏜 화살을 목덜미에 맞았습니다. 석궁촉 같았습니다. 목덜미를 관통된 상태였습니다. 이래 얌전한 아한테 화살촉을 쐈을까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9월 경기도에서 독극물에 고양이 10여 마리가 죽는 등 주인 잃은 동물들의 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국내에서 재배되는 참다래의 80%가 해외 품종입니다. 그런데 최근 새로운 국산 참다래 품종이 개발됐는데요. 크기와 당도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확이 한창인 참다래밭. 아라리 연근 참다래는 속이 황금색인 국산 품종 골드원입니다. 최근 개발된 이 참다래는 평균 과일 무게가 130g으로 100g인 기존 참다래보다 30% 이상 더 묵직합니다. 특히 솎아내기를 해야 하는 곁고 숫자가 적어 일손에 덜어줄 수 있어 농민들에게 반가운 품종입니다. 애국기에 대해서 어떤 그 경쟁력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재배를 하려고 매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골드원을 비롯한 국산 참다래 신품종 3가지를 농촌진흥청이 선보였습니다. 그린 키위인 감록 품종은 당도가 기존 참다래보다 3에서 4브릭스 더 높습니다. 골드 키위인 레드비타 품종은 비타민C가 참다래 한 개에 150mg 들어있어 기존 키위보다 최대 5배 많은 기능성 품종입니다. 경쟁을 했을 때 이길 수 있는 품종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골드원과 같은 품종은 그 경쟁력을 좀 더 높이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품종입니다. 국내에서 개발한 참다래 품종은 30가지. 하지만 재배되는 품종의 80%는 뉴질랜드 등 해외 품종입니다. 최근 한라골드 등 국산 품종의 해외 수출이 늘면서 신품종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국산 참다래 3가지 품종은 우수한 품질을 앞세워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에 수출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무상급식 문제로 갈등을 지속해온 홍준표 경남지사와 박종훈 도교육감이 내일 회동하기로 해 급식 문제가 풀릴지 주목됩니다.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내일 오후에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가 끝난 뒤 4시쯤 도의회 의장실에서 홍 지사와 박 교육감이 비공개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장은 무상급식 중단 사태 등 당면한 현안 해결을 위해 만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원시가 STX 조선해양 지원을 위한 대정부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창원시는 대통령과 금융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 보낸 청원서에서 STX 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면 만여 명의 근로자를 포함한 가족 4만여 명이 거리로 내몰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선업계 어려움은 세계적 경기 불황의 영향이라며 과도한 구조 조정이 능사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상남도와 B&K 경남은행이 성장 동력 전략 산업에 대해 5천억 원을 지원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경상남도와 B&K 경남은행은 오늘 도청에서 경상남도 전략 산업인 기계융합 소재, 지능형 기계, 항공우주, 나노융합, 조선해양과 항로와 바이오 업종 기업에 최대 2.5%의 우대금리로 5천억 원을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또 도청 공무원이 공직자 우대 통장을 개설해 연간 평균 잔액의 0.1%를 서민 지원 사업에 기부하는 청년 마일리지 협약을 맺었습니다. 폐업한 베어링용 구슬 생산업체 KBR의 전 대표가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노동계가 전 대표 이모 씨에게 노사 간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금속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행위가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며 이 씨는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직원들을 고용 승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등학교 1, 2학년 대상의 올해 마지막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오늘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졌습니다. 경남에서는 158개 학교에서 3만 6천여 명이 응시해 국영수 외 한국사 등 5개 영역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